최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오늘 하루 종 오후부터 지금 SKT 유심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서 가입자 보상, 피해 대책 이런 것들을 주로 토론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SKT 지금까지 해킹 침해 사고의 조사 결과가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침투가 이루어졌고 부사장님이 잘 아시나요? 조사는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밝혀지고 언제쯤 이게 윤곽이 나오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통상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 그래서 BPF-도 계열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뭐 자주 사용했던 것 뭐 그룹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오픈 소스가 돼서 아직 특정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게 이제 통신사, 금융기관,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같이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이 상당히 그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SKT가 유심 관리 서버 HSS 서버에 상당히 오래기 전에 이게 지금 침투돼 있는데도 되어 있었고 잠복해 있었다는 걸 보자면은 지금 다른 데서 유사한 해킹 공격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이걸 탐지 못한 상황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레드맨션, 솔트 타이푼, 아이순, 버그아이, 레드 아폴로, 어스 블루크로 이런 조직들이 이게 다 국가 단위의 좀 해킹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징후들이 속속 많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지금처럼 SKT 우리 국내 최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SKT가 유심 정보가 해킹 당했다는 이 깜짝 놀랄 소식 때문에 이번에 정말 국회에서 청문회도 2번째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변에서 이런 사태들이 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자, 볼까요? 자, PT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사이버 위협 분석 전문 기업인 트렌드 마이크로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2024년 7월, 2024년 6월에 통신사 텔레커뮤니케이션 텔코에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SKT에서 이런 이 트렌드 마이크로가 이 발표하기 전에 이런 징후라든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은 게 있었습니까? 이게 물론 이건 SK라는 특정은 없습니다만. 예, 작년 10월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접 이런 발표는 이런 리포트는 있지만 이것이 SKT의 내부에서 뭐 감지하거나 탐지할 만한 것은 지금 아직 없었던 거죠. 예. 이 해킹 공격에 대한 이제 여러 방면의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히 SKT라는 국내 최대 기업, 뭐 세계적 규모의 텔코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모두 경각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통신사로도 번질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기관 또 민간 사기업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쭉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랑 함께 이 문제를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에 솔트 타이푼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악명 높은 해킹 그룹이 AT&T와 브라이전 같은 미국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정부와 정계 지도자들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데이터 같은 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사건인데 우리 국내는 마치 먼 산 구경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은 2024년 건데요. 2024년 2월 아까 말씀드린 해킹 그룹 중에 하나인 아이순의 내부자가 해킹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570여 개 파일이 그 중에 노출됐는데 우리 한국 통신사의 콜로그 통화 기록 데이터가 무려 3테라바이트 유출된 사실이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런 피해 사실이나 이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차관님? 이 워싱턴 포스트 아까 나왔을 답변드렸는데 기사 중심으로 같이 조사를 했던 조사를 했습니까? 예.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홍콩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에도 동시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법무부 한번 볼까요? 미국 법무부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 아이슨이라는 저 해킹 그룹에서 미국 정부기관과 주의회뿐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의 외교부, 언론사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 서버, 웹사이트 등을 해킹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6일 미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이처럼 그 SKT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이 기업 차원의 대책, 피해자 보호, 유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그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그 글로벌 수준의 우리 텔코인 SKT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런 해커들이 그냥 스미싱 이런 걸로 좀 금융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아까 미국에서도 벌써 레드 타이푼이 미국 대통령 후보의 통화 기록 여기까지 접근하고 있던 것이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이게 일단 유사시에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이나 일반 조직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해 유출했던 과거의 해킹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커가 통신 네트워크에 침입해도 즉시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트 타이푼 같은 거대 해킹 조직의 대대적 공격에 이 개별 기업 대응으로는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도 국회도 이 청문회를 계기로 범정부 또 범기업 민관 합동의 큰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커 조직의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국가 기업 간 조기 경보 시스템, 사고 대응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같은 것이 개발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민간과 공공 영역 간에 서로 사이버 침해 추세를 서로 공유하고 공격 패턴과 사례 등을 분석해서 취약점을 관리하고 다중 보안, 이상 행위 탐지 같은 사전 예방 활동과 선제적인 대처 환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SKT텔레콤 그 이후로 나온 그 신문들을 보고 한 겁니다. 국방부는 장병 외출을 이거 유심을 교체한다면 장병 외출을 보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SK텔레콤을 사용하는 미군들에게 유심을 교환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SKT 유심을 바꾸라고 전 부처에 지금 권고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범정부 차원으로 좀 봐야겠다. 지금 이 나누어져 가지고는 칸막이로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아마도 기사가 이만한 영역이기 때문에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테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거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럴 테고 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그 부분은 기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지금 칸막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게 좀 위태롭습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우선에 지금 이 LG U+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는 알바몬 해킹도 있었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가 2021년부터 2024년 굉장히 급박하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하고 그런데도 SK텔레콤도 이 정보보호 투자액이 그 매출액과 그 기업 규모에 비하면은 867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까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 났던 기사, 미 법무부의 보도 자료 다 공개된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사이버 보안 회사의 보고서에 나타난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전부 그때 이게 우리 국내 뉴스에 대문짝하게 나고 국회가 부르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계기는 저는 사이버 해킹 사태인데 이 9.11 테러 때의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9.11 테러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의회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테러가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기까지 그 수많은 정보기관은 그 징후조차 몰랐나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쭉 그겁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 2000년 1월 2일 날 CIA가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FBI가 어딘가에서 그 알카에다에 누가 수상한 움직임을 해서 급습을 해서 잡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또 DIA라고 DIA는 우리 같으면 국군 보안사, 국군 정보사 같은 데입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또 다른 사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노티파이 하지 않았다, 인폼 하지 않았다, 쉐어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알카에다가 미국 전역에 흔적을 남기고 테러를 하겠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뿌렸는데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관료사에서 이 칸막이 현상 때문인데, 그래서 9.11 커미션에서 September 11 그 컨그레셔널 커미션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칸막이를 극복하자. 왜 미국 정부는 그렇게 많은 연방 정부 각 부처에서 정부 예산을 쓰고서도 실패했나? 그래서 만든 게 9.11에서 만든 게 통합적인 사이버 이 테러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정보 대응 기구입니다. 그것이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죠. DNI라는 기구입니다. 이 DNI가 이제 그게 나타나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 또 이 통신 사이버 공격 사태에 이렇게 곳곳이 노출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처나 또 그 기관이나 또 기업이나 모두 각각 파편화된 대응만 하고 있어서는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범정부적 노력에 대해서 좀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를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곧 대선이 되는데 상당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단이라는 것이 국정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군 합동 대응팀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각 부처별로 좀 나누어져 있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여기서 통합하자라는 개념이긴 한데 한번 이거부터 좀 더 살펴보고 이 부처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제처를 통해서 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가정보원이 SKT 유심을 바꾸라면 국가정보원이 그러면 이 사건을 조사를 했느냐? 그런데 우리 신성범 위원장이 그 정보위원회지만 사실 국가정보원은 이걸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이건 민간 영역이라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그럼 우리 과기부나 키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냐? 무슨 근거를 이렇게 했느냐? 물론 예방 조치로 한다고 하면은야 그거자 공공 분야에서 예방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미칠 그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또 그 기업에서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오히려 사실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정밀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분산되어서 파편화돼서 나오는 공격에 대해서 그때 그 기관 그 부처 그 회사별로 파편 대응해서 결국 막아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쭉 보시겠습니다. 뭐 이건 뭐 작년 연말에 났는데도 우리는 별로 없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솔트 타이푼 사태가 나고 나서 미국 법무부가 데이터 보호 규칙을 제정하고, 다음 미국 FCC는 미국의 텔코 이동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규칙을 제안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요. 다음에
SKT 우리 민간 텔코에서도 해줄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버라이즌에서 나온 2025년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입니다. 이 내용을 쭉 한번 대충 훑어볼게요. 그냥 쭉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어떤 유형으로 주로 이 침해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어떻게 위험하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특히 퍼블릭 섹터가 아주 위험하다는 이 보고서가 있었고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블릭 섹터가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그때 임기 응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리면 이제 큰 심각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정부 공무원들이 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레거시 시스템들 우리 저 기존에 사용된 시스템이 전혀 이게 보안 패치가 되어 있다거나 뭐 백신이 없다거나 이런 상태로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은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이고 어떤 적정한 규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IoT도 그렇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이제 사람들과 협력해야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에서 지금 자세한 보고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SKT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사장님 이 분야를 잘 아시죠? 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깊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버라이전이 이런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전체 매출이나 순이익의 몇 %를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SKT가 지난번에 그 매출 규모에 보면 아까 얼마였죠? 800 얼마라고 이미 언론에서도 그 규모가 예. 너무 작다 그러는데 그렇게 작게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이런 사실 예고된 참사나 다름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작은 규모밖에 안 하죠? 이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저희가 좀 투자를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SKT 2천만이 넘는 우리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가입한 통신사고 그만큼 신뢰가 높고 저 같은 경우도 세계 번호에 벌써 10여 년째 계속해서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매출을 올려준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가 부족하면은 국민들이 SKT 가입자뿐 아니라 또 SKT에 의존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이런 도 위태로워지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줬어요 시간? 5분 더 드린 거예요. 응? 예. 안 하랍니다. 김영 간사가 그냥 짝 5분. 아니 그럼 다 할게요. 잠깐만. 예, 하시고 이따 또 하세요. 2분. 안 합니다. 예, 됐습니다. 좀 지루할 테고 어쨌거나 저는 조금 이 문제가 저쪽이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루할 테고 네, 일단 아무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가 그때 임기응변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또 방통위와 또 키사 또 SKT텔레콤이 최전방에 섰다. 국민 안보의 최전방에 섰다는 생각으로 좀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로 시스템도 바꾸고 또 국회에도 과감한 어떤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김현 위원께 2분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언 함께 지금 죄송합니다. 최영도 간사님이 질문한 내용을 지금 장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 틀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장관님이 방송통신 재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이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해서 4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관심입니까? 주의입니까? 경계입니까? 심각 단계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매뉴얼이 없어서 장관님이 지금 저렇게 답변하는 걸 그대로 듣고 계십니까? 어쨌든 부처 간 협의도 다 매뉴얼 안에 있어요. 진짜. 장관은 도대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장관 그만 두셔야 됩니다. 지금 말이 되는 얘기합니까?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위기 관리를 해야죠. 털린 뒤에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의원님한테 그런 없다고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이 상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김현 의원님 잠깐만 계속 질문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의사진행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끼어들지 마세요. 답변하시는 거 아니고요. 요 의사진행 그래서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듣다가 의사진행 발언을 확인 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질문에 대해서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에 갔느냐는 질문이었고 그러면 그 누가 갔냐 국장이 갔냐라고 질문했어요.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불러서 들었다 이렇게 번복을 한 겁니다. 근데 애초 질문이 갔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본인이 굳이 그 질문을 안 받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사과 받아주세요. 예. 도대체가 아무리 대통령이 파면돼가지고 나라가 엉터리라고 하지만 적어도 세금을 받고 국민 세금을 받는 공직자가 내용 파악은 하고 답변할 때는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해요. 막 던져요. 그냥. 장관에 대해서도 답변을 막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좀 가만히 SK 계세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잠깐만요. 속기록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실 갖다 주시고요. 김현 의원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질의 끝나면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 거기서 본인이 잘못 발언한 거를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녹취록을 보면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받든 뭐하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장관께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 지금 어느 매뉴얼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이 또한 잠깐만요. 이 또한 장관은 매뉴얼이 지금 저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이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저거 파일로 갖다 드리세요. 아니 파일로 드렸습니까? 그거 보시고요. 장관에게 숙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관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께 할 터이니 그 사이에 숙지하시고 제 질의가 끝나면 김현 위원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에게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얼마 안 했어요. 4시간 했어요. 자, 저 질의할게요. 저 궁금한 거부터 묻겠습니다. 강도현 차관. 네. 지금 SKT 3개 서버가 감염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아까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부터 확인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셨나요? 그 부분은? 예, 계속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일단은 3차에 걸쳐서 33,000대 서버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몇 프로 했어요? 뭐 그게 몇 프로예요? 남은 것에? 뭐 33,000을 기준으로 리눅스 기준으로 보면 다 안 돼요. 다만 다 했어요?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일단 돌리고 3번 돌렸는데 지금까지는 감염된 추가 감염 서버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아직 추가 감염된 서버가 나왔습니까? 뭐 조금 더 있고요. 그 점들을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계속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대목이에요. 추가 감염 서버가 있나 없나. 근데 지금 3번 정도 돌렸을 때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 징후가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해해야 되나요? 우리는?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의 감염 서버 그다음에 그 변종 그 악성 코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일단 조사를 해야 중요한 되는 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SKT가 가지고 있는 서버
14개였나요? 예, 서버 중에 3개가 감염됐다고 보고받았는데 맞죠? 예, 그런데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요 얘기예요. 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 두 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그 부사장님, 예, 왜 SKT만 유심 인증키 암호화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실행이 늦었습니다. 왜 늦었나요? 작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사건이 워낙 커가지고요. 그때 하다가 검토가 좀 길어졌습니다. 진행 중에서. 아이 그 아까부터 그 얘기 계속 하던데 거기는 인력이 한 명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 장비가 워낙 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백신 작업을 하는데 그 돈은 얼마 드나요? 전체 투자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유심 인증키 암호화하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좀 기억 못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이따가 얘기해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했다면 불안이 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SKT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상중 원장님, 현재 유심 종류가 몇 개예요? 현재 사용되는 유심 종류가 몇 개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진흥 원장이시잖아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래서 인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질문으로 나가질 못하잖아요. 지금 일반 유심, 마이크로 유심, 나노 유심 이렇게 3개입니다. 저 뒤에 아까 기술본부장인가 누구 계시지 않았어요? 예, 좀 나와주시죠. 예. 이렇게 유심이 나눠지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크기 기준이 뭡니까? 크기죠. 예, 크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SKT가 나눠주는 무료로 나눠주는 유심은 나노 유심 하나죠? 네, 들어가세요. SKT.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심과 마이크로 유심 쓰는 분들은 트레이 장착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트레이 비용은 누가 냅니까? SK텔레콤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누가 냈습니까? 방치됐죠? 네, 사용자가 냈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이거 당장에 시정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교체에 대하여 대리점에 지침 내리세요. 당장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부 대리점, 정말 선의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상 주세요. 그분들 때문에 나 SKT에 남아있다. 이런 고객들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 유심보호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5월 14일까지. 그죠? 해외 로밍. 예, 맞습니다. 예, 해외 여행 간 분이 계십니다. 12일 동안 출장인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밍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일 해외에 있는 동안 4일 정도 로밍 서비스를 쓰게 된 거예요. SKT의 귀책 사유로. 그런데 이분한테 12일 로밍 비용을 다 내라고 하더래요. 이런 거 안 챙기실 거예요?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조치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 어디 갔어? 띄우세요. 1번. 제가 오늘 너무 민감한 얘기가 나와서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부가 법령 해석 요청서 이거 제가 다 봤는데요. 이런 거 왜 보냅니까? 법제처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민간 영역은 과기부가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령 이거요. 시행령도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에 제4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망이 해킹당했을 때 과기부가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영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정보원이 합니다. 이건 국가정보원법 제4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 영역은 국방부가 합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해요. 이거는 국방정보화법 제4조에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게 됐냐? 국가정보원이 월권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거 치워주세요. 예.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이 사태가 난 이후에 과기정통부에 통신사 침해 사고 관련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이거 요청하는 게. 이럴 때 과기부는 불법이라 못 준다 하시면 돼요. SKT에도 요청이 갔어요.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안 줬잖아요. 법을 아시니까. 이거 법제처에 요청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아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의 대응은 국정원 주체로 민관, 군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에 이거를 다르게 규정해서 이거를 안보와 관련한 사안 뭐 이런 걸로 소위 확장 해석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모르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내부에 매뉴얼이 있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좀 아니요. 바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김현 의원이 중단하세요. 말씀하신 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중단하세요. 이렇게 뭐 아니 강압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중단하시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중단하세요. 이따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시고. 예.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이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게 법치국가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PPT. SKT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26만 명이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탈해서 손해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해 얘기를. 그런데 이분들은 위약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SKT는 최소 260억의 수익이 미래에 발생할 거더라고요. 논리상. 네, 이런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세요. 자, 이용약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음이요. 22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왜 유심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이 이번 사이버 해킹 사태의 중요한 이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사장님 맞죠? 유심키 만약에 암호화했다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시민들이. 이번에 암호화가 안 된 건 4가지 종류 중에서 어차피 임시라는 것부터 암호가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 좀. 네, 한 가지가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에 최소 우리가 나눴을 때 4분의 1 해당되는 거죠. 일단 보안 이거 뭐 대책으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보안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유심키 암호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걸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왜 이걸 인정 안 합니까? 이거는 그냥 유심키 암호화 안 한 것은 보안을 소홀히 한 것이다. 맞죠? KT하고 LG는 그럼 그거 왜 해요? 소용없는 걸? 왜 인정할 걸 안 합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건 잘못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SKT 서버에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에 SKT 내부 인증 서버에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다 특검 가요.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서 제가 이것까지는 안 나간다고 지난번에 안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특검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려고요. 예, 어쨌든 구체적인 제보가 3월 12일부터 20일 비정상 트래픽이 SK 내부 인증 서버에 발생했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가 받은 제보입니다.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귀책 사유죠. 왜냐하면 그때 점검 다 했다면.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말하면 저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 자료 드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나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 못하겠다. 유영상 대표 뭐라 그랬어요?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유권 해석하면 그걸 참조해서 위원회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과기정통부에게 밀어요. 그다음 유상임 장관 SKT 과태료 처분하라니까 과태료에 비하면 SKT가 받는 손실이 월등히 크다. 수조원에 달한다. 주가 하락으로 드러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기세요. 유상임 장관 오늘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얘기가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위약금 면제를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 결과는 1, 2개월로 예측하고 있다.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강도현 차관 뭐라 그랬냐. 귀책 사유에 해당해도 정도와 내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현재 법률 자문 내용이다. 법률 자문 결과를 전날 받았고 비교 분석 중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하는데 1달 반이 걸린다. 종합적으로 2달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겨보세요. 영국은 아까 그 교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징배제로 처벌받은 예는 저희가 단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 돌려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없었고 과징금이 셉니다. 2018년 40만 명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 371억, 2018년 3억 명 332억 이런 식으로 과징금이 매우 셉니다. 영국은. 그런데도 징배제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쭉 얘기했겠어요? 지금 공이 어디로 넘어와 있습니까? 강도현 차관님. 위약금 면제와 관련되어 SKT가 공을 어디로 넘겼습니까? 과기부로 넘긴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과기부가 말하자면 징계를 때린다. 관련하여.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 하겠다. 과기부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저희가 잘못 해석한 건가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가 차관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장관이 기업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업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 간사는 SKT 쓰세요. 오랜 고객이에요. 잘 되길 바래요. 저도 3분 더 주십시오. 이게 그러면 바라보는 시청자들 모두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기부는 왜 이렇게 SKT를 봐주려고만 하지? 정확히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첫째, 신뢰하고 싶다. 신뢰를 못하겠다. 왜? 저희가 다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약관법까지 보여줬어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애매할 경우. 조문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귀책 사유가 SKT에 있고 그래서 위약금 면제의 사유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귀책 사유에 대하여 보다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 예 들었죠. 유심 인증키 왜 암호화 안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3월 12일에서 20일 사이 SKT의 인증 서버에 트래픽이 과부하됐대요. 강도현 차관님.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이면 그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보고받지 못했다는 걸로 이건 어디선가 보고를 안 했거나 숨겨졌거나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래서 제가 특검 사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 그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안 했으면 이것도 기책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하도 기책사유 가지고 그러시니까 이렇게까지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소비자들이. 왜 저렇게 답을 하지? 그럼 우리가 전부 돈을 내놓으라고 할까? 내가 이걸 1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사놓고 그 100만 원 다 안 내겠다고 할까? 소비자들은 SKT를 믿고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답변을 못 믿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대선 중이라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후 조치를 제가 그 실무적으로 해놓고 그 이후로 대선 끝나자마자 이 문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면 과기부 조사 결과도 나오겠죠? 그죠? 대선 끝나면 나오죠?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2달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답변들을 다. 네, 그거 확인하세요. 김영 간사님, 예, 하세요. 아니 그냥 10분 하세요. 10분 다 하세요. 예. 예, 그러면 2분 의사 진행 발언 하세요. 먼저. 지금 2분 제가 드리세요. 아까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영도 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 틀린 거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하고 가기부 장관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아니요. 장관의 최영도 간사님도 답변이. 틀렸고요. 장관도 답변도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최영도 간사의 질문이 뭐냐면은 국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정보 기관 대응이 파편화돼 있다. 국정원, 가기부, 키사관 책임 떠넘기게 하고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통합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가기부가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정책실 주관으로 이것이 설치가 돼서요. 장관, 2차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심각한 단계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한 게 맞는 거고요. 장관은 틀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크 실장 답변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틀린 정보를 가지고 최영도 간사님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어서 허둥지둥 됐다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이 4월 30일 날 법사위에 가서 수조원의 SK텔레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 답변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관을 오게 한 거고, 그리고 강도영 차관은 장관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 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장관 사퇴를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속기록 보셨으면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현 의원 저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국장이 SKT에 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속기록에 보면 시장 조사관, 국장, 조사관, 국장급에서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 상황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맨 앞부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갔습니까? 제가 그래서 직접 국장이 가지는 갔습니까라고 제가 않았습니다라고 물었잖아요. 답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고요. 아니, 그리고 국장을 보냈다고 뒤에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시장 조사과하고 국장 갔다고 얘기.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김현 국장이 의원이 말을 잘라서 제가 그 뒤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상황을 하는 거예요, 아는데 지금?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대로 저한테 읽어보세요. 사과하세요. 그 읽어보시라고요. 아니 이거 읽어보세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국회의원은 막말하는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요. 사과하세요. 저한테 먼저. 막말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자료 갖고 와보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왜 저한테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부분 속기록하고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여기 지금 안 돼. 여기가 적용 안 되잖아. 이런 데는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은 막잖아. 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속기록 내용을 최영두 간사님께도 드리고요. 저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 간사님도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네, 주세요. 네, 이분 네, 다녀오셨냐라고 물어서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보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갔습니까? 책임자급에서 시장조사관, 국장조사관, 국장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화살표. 아니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갔냐고 해서 뒤에 가서 번복한 거죠. 갔다고 얘기했고 다시 물으니까 불러서 얘기 들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뭐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아니 뭐가 내가 지금 왜 그렇게 또 두둔하십니까? 대변인 하실래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그러세요, 최영두 간사님? 뭐라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있잖아요. 뒤에 와서 번복했다니까요. 방법을 대화를 다시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국장을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갔는데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뒤에 가서 또 물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국장과 과장이 4월 28일에는 과장이 3사 통신사를 불러서 그건 시장 뒤에 혼란을 얘기한 거고요. 방지하라고 뒤에 얘기한 얘기했고 거고요. 네, 4월 알고 29일에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자, 없었을 뒤에 얘기한 때입니다. 거고요. 뒤에 제가 얘기한 한국에 거고요.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탁자 제가 치지 보냈을 마세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위원장하고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없었을 때입니다. 아니 정리는 해야죠. 시시비비는 가려야죠. 속기록 있어요. 뒤에 얘기한 것만 얘기하고 앞에 얘기한 걸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저 발언권 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한 가지부터 정리합시다. 아니 위원장님께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쭤봤습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발언 시간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켜진 거 보이시죠? 지금 근데 위원장하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저한테 아주 막말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중요한 사태가 터졌을 때 방통위가 책임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사하라는 의미로 질문하신 거죠? 네, 네, 실사. 예. 과기부는 그렇게 했죠? 28일에 SKT 현장 갔죠? 네, 본사를 예, 갔습니다. 예, 예. 그렇게
방통위도 갔느냐를 묻는 게 이 질문의 요지예요. 예, 그리고 요지고 그런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안 가셨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혹시 SKT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안 가셨고 그러면 혹시 국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느냐라고 묻게 된 거죠. 취지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급도 안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을 얘기했다. 이렇게 답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을 만났다고 하니 그거는 가서 만났는지 불렀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직원 12명이 현장에 잠깐 들렀다. 이건 뭡니까? 아, 한두 명인데 이게 잘못됐군요. 과장 한두 명이 현장에 간 건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현장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네, 시장? 시장은 어디냐면 대리점 전 대리점 말하는 거죠? SK 대리점. 텔레콤 그 현장을 현장이 얘기하는 아니라 예, 대리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핀트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도 이영자 보호의 주무부서이니 현장에도 가고 사고 현장에도 가고 이런 조치를 다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 질문은 국장이라도 갔냐고 물은 건데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답이 끊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김현 위원님, 저는 이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김현 위원님은 왜 갔다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냐 이럴 수 있는 맥락이고요. 예,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님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신 거예요. 그죠? 예, 답변을 충분히 못하시면서 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지금 우리 서로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건 김영 간사님 입장에선 사실이 아닌 말을 답변했다고 들을 수 있고 맥락이.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 저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충분히 못하셔서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중단하고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국회와 방통위가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도록. 제가 지금 예, 이제 10분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최영두 간사님이 외국의 사례를 쭉 얘기를 했고 장관님까지 또 읽어드려야 되나 이걸? 최영두 간사님, 네, 민간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간군 합동 대응 뭐 관련 부처별 좀 나눠져 있고 통합하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민간 영역이라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것도 맞다. 근데 아까 틀렸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기회를 드리죠.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네, 잠깐 네. 세우고 이 답변하세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재난의 범위는 자연재난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국한돼 있어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 이런 거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인파사고 이런 걸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킹 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관할이 국방부는 군, 뭐 국정원은 공공,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는 민간, 그것은 뭐 한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체계상에서
이게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곧 이제 대선이 있을 텐데 이게 침해가 또 발생하면 대단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하자, 이런 조직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민간군이 다 그 조사단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민간, 군, 그다음에 공공 영역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같이 좀 하자 그래도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아니 이거는 조직사항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래서 법제처에 이걸 한번 문의를 해보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해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이건 어디에 근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강도영 차관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2024년 원년 그 디지털 대응을 위한 그 회의체 하면서 그 마련한 것에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준비한 거잖아요. 2024년 8월에요. 근데 여기에 악성 코드, 신종 악성 코드 취약점 유포 확산, 악성 코드 간염 신고 접수 증가, 자가 전파 등 위협 증가. 그래서 악성 코드 취약점 분석하고 백신 업데이트 및 개발,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위기 사례 주요 징후 및 필요 조치, 디도스, 그다음에 기업 대상 지능적 지속 위협, 그다음에 주요 사이버 공격 대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킹은 분명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걸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내가 두 가지 매뉴얼이 사이버 있다.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하고 방송통신 위기관리 표준 맞습니다. 매뉴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해킹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 맞고요. 그다음에 해킹 관련해서 그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다 적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해 들어왔을 때도 시기적으로 구분이 돼 4단계에서 몇 단계입니까?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저희 네트워크 실장 나오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담당자 나오세요. 네, 10분으로 끝냅시다. 이거 몇 단계입니까? 지금 상황이 SK텔레콤 해킹 지금 관심 단계입니다. 관심. 네. 그러면은 국정원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답을 짧게 하시죠. 네. 지금 저희 간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매뉴얼의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체계가 7쪽에 보시면 위기 관리 체계에 그 도표에 보시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 NSC가 있고 그 밑에 국가안보실 밑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밑에 국정원이 있고 저희가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각 분야의 대응 체계, 교육 분야, 정보통신 분야, 외교 분야 이런 분야의 상위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사이버 위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 체계 및 임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위기 관리 체계는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정원이 있고 네. 각기 정통부와 각 분야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 도표상은 그렇고요. 지금 네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1단계 관심이라고 네,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관심이면 있습니다. 관심이면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과기정통부. 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가기 정통부라고 얘기했던 그 네. 답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킹이 발생을 했어요. 해킹으로 털렸는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되면 격상이 되겠죠. 네네. 그때부터 2단계, 예를 들어서 주의나 경계나 심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있었던 그 매뉴얼, 아까 얘기했던 그 7쪽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실장께서는 관심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권고라고 해서 유심칩 교체하라고. 그럼 그 국정원이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 주의 경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국정원하고 실장은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이.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심이잖아요. 그 국정원에서 그런 공문 보내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가 뭐 그 부분을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협의는 말씀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네.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기부 장관의 컨트롤 타워로 차관과 실장님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라서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이 개입해 들어온 거예요. 칩을 바꿔라라고 4가지 지침을 보냈잖아요. 각 부처에. 그럼 그 각 부처에 받은 공무원은 해당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네.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범위가? 그 국정원이 이른바 안보폰의 그 운영 기관들한테 그걸 아니에요. 보낸 전체 정부 다 보냈잖아요. 저희들은 그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얘기하는 거는 전 부처에게 유신 칩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SK텔레콤이 그게 아니라 유신 보호 서비스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칩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그 요청을 답변을 못 해준 거예요. 네, 간사님 그- 이 그런 부분은 거예요. 이 그 국정원이 네, 안내한 알겠습니다. 거는 이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개입 차원이 아니라 제 질문의 취지는요. 네.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러면 방통위는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이 논의에? 방통위는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저희 민간 합동 조사단의 참여 기관으로 방통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기관리 체계 및 임무에 들어가면 정보통신 분야의 가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있지만 네, 네. 정보통신 기업 등도 있고요. 그 맞습니다. 뒤에 가면 네. 관련되어 있는 부처도 같이 논의하게 돼 있어요. 네. 그 필요한 협의는 방통위 실무지라고 들어와야 계속 되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논의 구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통위는 시장 조사로 다니고요. 그다음 이용자 보호를 관할하는 부위원장이 질문하겠지만 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제로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4월 30일 날 한 겁니다. 그게 강제입니까? 보호 시스템이 가입하는 게? 제가 네, 얘기하세요.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장관님께서 아까 법제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제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나 이런 체계에서 보여지는 그 구조에서 각 분야별 담당하는 상위의 국정원의 사이버 위기 관리단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상위 법들에서는 또 분명히 정보통신망법상의 민간 분야는 아니,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얘기하는- 있어서 예. 그런 약간 저희도 좀 아니 혼선이 그래서요. 있어서 혼선이 있는 네. 게 아니고요. 명확히 매뉴얼 상에 이게 어제 오늘의 매뉴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윤석열 정부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매뉴얼을 만들어 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과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이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국정원이 들어간 겁니다. 민간 영역에. 그래서 그거는 뭐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개정은 제가 23년에 된 거로 예, 개정이 알고 된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까 김호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네. 계엄을 준비했던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SK텔레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강두영 차관님 물었잖아요. 이 기관이 SK텔레콤을 정보 보호를 하는 그 시설로 살펴보시겠다는데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그 결과 나왔습니까? 뭐 지금 저 그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게 기반 시설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 시설에 해당 서버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추진하시고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예.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법조인으로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65세 이상의 유심보호 서비스 강제 가입과 관련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죠? 예. 근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일방적으로 유심 하는 건데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SK텔레콤이 지금 2,400만 명 가량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거는 김태규 위원장이 강제 가입이라는 표현을 그날 썼기 때문에 오늘 꼭 불러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방통위는. 답변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예요. 그게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죠. 그 이후에
지난번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강제 가입하고 자동 가입이라는 표현이 서로 배치된 개념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사 표현의 합치가 있으면은 그런 강제란 표현이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자동으로 가입되는 그 자체가 일방의 의사 표시로 가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강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억지로 뭐 팔을 비틀거나 아니면은 윽박질러서 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강제라는 것은 거기까지 자발적인 의사 알겠고요. 표현이 제가 얘기한 아니기 거는요. 때문에 강제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만 또 천착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65세 이상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강제 가입과 관련해서 가기부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65세 이상이 아니라 2,500만 명 가입자를 전체로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얘기가 나올 때도요. 처음에는 그 고령층에 대한 보호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60세도 얘기 있었고, 근데 이제 노인 이 고령층 기준을 65세로 잡으니까 그게 좀 더 합리적이다 해서 65세 얘기가 나왔던 아니 거고요.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분들의 국민 2,500만 명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가 그대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SK텔레콤이 저희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수렴해서 신속하게 어쨌든 유심 보호 서비스에 다 가입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질문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통위는? 지금 65세 이상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요 그 얘기는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기정통부에 아마 실무진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지금 전체 65세 이상이 아니고 전체를 기준으로 지금 아마 SKT에서 거래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위반이 없는지 또 추가적으로 아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회신 답변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 법률 검토 내용이요? 65세 부분은 아마 아니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 법률 검토 이거 말고 방통위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법률 검토를 하고 제가 있느냐는 그래서 질문이에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아까 쓰신 대로 그대로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유심 보호 서비스 강제 가입과 관련해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때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 얘기한 거 아니, 그러니까 한 걸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는 저기 겁니다. 그거는 약관을 변경해가지고요. 약관을 변경해서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SK텔레콤. 예, 뭐 그렇게 한 거는 또 SK텔레콤 SK에서 약관은 SK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리해서 잘 처리했으면은 그 역시도 잘 된 일입니다. 예. 질문한 건데 왜 김태규 부위원장이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방통위에서 법률 검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은 65세 이상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거죠. 김태규 부위원장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유심보호 서비스는 약관을 변경하면 되는 건데 방통위는 그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지에 대해서 약관은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법률적인 공법 부분 아닙니까? 그 법률 적용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고. 자 알겠습니다. 저기 사무처장 김영관 권한대행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 9분의 변호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내용이 법률 자문을 구할 내용인지 실무적으로요. 실무적으로 아마 그 검토를 하셨으니까 법률 검토를 의뢰했겠죠. 예, 요 약관 변경이 법률 검토를 할 내용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요. 잠깐만요. 유형? 어떤 유형이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전기통신 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그러면은 하고 있는 가기정통부랑 협의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가기정통부가 약관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SK텔레콤으로부터 그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T월드에 가입한 사람만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그런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 등을 다 고려해서 법률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약관 변경할 때 SKT가 약관 변경했죠? 예. 예, 그 약관 변경하고 과기부에 신고했죠? 예. 예, 과기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 검토했습니까? 예, 이 건이 제가 저기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건이어서 일단은 약관에 대해서 원래는 SKT가 전적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시스템이 어렵다 하니까 그럼 단계적으로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65세 정도에 대해서는 강제로, 그 당시에 용어 자체가 일괄 변환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강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약관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재반 사항에 금지행위 소득이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하니 신속하게 같이 그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일단 약관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관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수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건의를 했고 제가 시작을 했던 건이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올립니다.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신속히 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그거는 것이죠. 제가 했던 예. 말입니다. 예.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이제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유약금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두용 차관께서 지난해에 발표했던 그 시스템을 작동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이 올해는 왜 안 합니까? 그 위원회 가동하시라는 아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장관님은 네트워크 실장님께서는 장관님한테 제대로 좀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위원장의 지적과 그다음에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양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 검토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위기 관리가 안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월 30일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SK텔레콤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 의원님 지적하신 걸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나 그 소비자들은 이게 과기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가 서버 감염 위험도 있고 장관님이 답변을 계속 하시면서 이게 무슨 다른 더 위기 단계를 높여서 대응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을 불러일으켜서 갑자기 답변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더 불안해진 거죠. 충분히 과기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는데 아니, 이 뭔지 미치는 모르겠어요. 아니 답변하라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예, 같이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불안을 증폭시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답변하신 거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가지? 그리고 추가 서버가 더 감염됐다는 된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도 걱정을 더해주는 거라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히 SKT는 과기부가 민관합동조사단 그리고 법률 검토 결과로 SKT를 징계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이런 식의 법률적 판단과 징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과기부가 그런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조치를 한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SKT 자체적으로는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신 거죠? 현재 상태로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신다는 결정하기 거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위약금을 위약금을 물고라도 번호 이동하실 분 하시는 거고 위약금이 걸려서 못 하시는 분은 남는 거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SKT 차원에서는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제가 구체적인 거 2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인정하고 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그런 상태로서는- 거죠? 예. 네, SKT는 이런 입장인 것을 다 같이 숙지하겠습니다. 한 요거 마무리하고 과기부는 지금도 이게 28일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예, 28일부터 한 달 반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한 달 반입니까? 필요한 시간이 통상 아까 말씀드린 것 28일부터입니다. 28일부터 한 달 반이에요. 그럼 며칠이에요? 28일부터 한 달 반. 한두 달. 지금 위원장님 한 달 반에서 2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28 기점은 아니죠. 28일입니다. 조사가 나오는 게 한 달 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조사 결과부터 받고 싶거든요. 아까 네, 한 달 반은 6월 12일입니까? 예. 네, 6월 11일까지 조사를 끝내겠다 이런 거죠? 제가 처음 답할 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강도현 차관이 한 달 반 조사에 그리고 그 나머지 법률적 판단과 같이 종합적 판단에 2달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도현 차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장관님 답변 드릴 때도 제가 똑같잖아요. 한 달에서 2달. 통상 한 달에서 2달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 네, 확인하겠습니다. 한 달 반까지 조사 끝내시고 그 조사 결과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법률적 검토가 한 군데 나왔고 나머지 2군데 언제 나와요?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하나 나왔다고. 그 버전들이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네, 그래서 3군데 다 받았습니까? 4군데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셨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에 네, 약관법까지. 그걸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나 4군데였습니다. 더 해서 4개. 그것까지 다 받았다는 거죠? 현재 받았는데 비교해서 좀 봐야 될 사항들이 네, 많습니다. 그거는 얼마 걸려요? 비교해서 보는데. 그건 법무법인데 의견들이니까요. 일단 그것이 이제 판례하고 조사 결과하고 합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있는 2달.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종적으로는 그 민간조사단 결과를 다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이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2달이요. 2달 정도 걸릴 예. 거다. 예. 네, 그거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2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이거 주세요.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그 최영도 간사의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절실히 장관에 대한 답변이에요. 절실히 깨닫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체계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준 매뉴얼이 있다는 걸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그
SK 여러 의원들이 질문했는데요. 해킹 사고가 이제 SK텔레콤에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KT나 LG가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SK텔레콤은 어쨌든 2,400만 명을 다 넣었는데 LG하고 KT는 유심 서비스 보호 서비스에 가입이 안 된 고객이 상당수 있죠. 얼마나 됩니까? 아직 숫자는 확인 안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니요. 유심 보호 서비스 LG나 KT가 예, 아직 보호 서비스 없잖아요. 숫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해킹 이제 이게 방어벽이 뚫려서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SK텔레콤은 어쨌든 이걸로써 유심 칩이 아니더라도 보호 장치가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KT나 LG도 방어벽이 뚫려서 해킹 당할 우려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LG나 KT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기부 차원에서. 그러면 나머지 통신사의 이 유심 보호 서비스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약간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통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점검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단 급한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 확대되는 거 일단 확인했고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SK텔레콤은 네, 다 된 거잖아요. LG하고 KT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약간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해킹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원하는 분들이 그 간사님 지난 5월 3일 연휴 첫날 그 장관님께서 직접 가락동에 있는 그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에 통신 3사 그 보안 리더하고 플랫폼 기업 5군데 보안 리더들을 모으셨고요. 그 전에 차관 또 실장, 국장 계속 지금 타 통신사, 플랫폼 기업 그리고 저희 채널이 되는 그 한 6천여 개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지금 보안 점검과 이 대응에 대해서 최고조의 경계 수준으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가입 문제 이런 부분도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자동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지금 통신사들하고 논의해서 방법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 혹시 모를 피해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현재는 하여튼 관심 단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심 단계입니까? 주의 단계입니까? 관심 단계. 그런데 주의 단계 수준의 선제적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분. 김대중 씨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것은 우리 김영 간사도 제기했지만 이런 것이 또 재발될 수 있느냐, 다른 통신사는 안전하냐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SKT의 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여기에 대한 여러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SKT가 명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더 크게 걱정하는 것은 자, 이 뒤에는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공격이고 그 공격이 매우 분산된 형태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오늘 우리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그냥 하루 지나가니까 이제 기사는 기사대로 또 가기부는 가기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SKT는 SKT로 모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국민 보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뚫리면은 전 국민의 뭐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신상 정보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걸 계기로
더 큰 준비를 해야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뭐 미국같이 그런 나라들도 부처 간의 부처 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해서 그 장벽 때문에 이 서로 침범하기도 어렵고 서로 협력하기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여러 일이 났는데 이 일이 공유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과도하긴 하지만 9.11 보고서 때 보면은 미국이 알카에다의 침공을 충분히 예상했는데 지금 사이버 테러라는 것도 이게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국민 경제나 국민 어떤 재산에 미칠 또 국민의 그 여러 신상 정보 등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타격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막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되고 그것이 오늘 청문회 하루 끝나는 이 주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1분.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하신 말씀은 여야가 혹은 일당 이당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일로 보입니다. 어떤 국가의 비상 매뉴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비상 상황이 아니면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 박민규 위원, 김장겸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처와 관계기관 등은 7일 이내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SK텔레콤 측은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과기정통부의 안건을 떠넘기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단순히 오늘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대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SKT 사태 계속 모니터링 및 통신사 보안 점검 TF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동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정책연구위원, 이동혁 과방위 입법조사관,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진 1명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신동주 정책연구위원과 전인성 연구위원께서는 대선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안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과방위 TF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텔레콤의 사후 대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체 통신사에 대한 보안 점검을 위한 현안 질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